아이콘 제작을 위해서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내용들은 잠궈 보겠습니다. 이 화살표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선택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배치하고 크기도 이제 다시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가정하에 잠그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락의 셀렉션 누르시거나 컨트롤 2번 잠겨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아이콘을 그려볼 건데요. 첫 번째 아이콘은 강점에 해당되는 이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위해서 화살표, 기존에 처음에 제작한 이 화살표를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로 하나를 복사를 해놨는데요. 얘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사각형 두 개를 복사하면 되겠죠. 높이를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사이와 요 사이입니다. 바로 요거. 요 사이와 요 사이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띄울 수 있을까? 얘네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럼 요거죠. 분배 중에 이 왼쪽 분배는 위아래 사이 간격을 맞추는 거고, 오른쪽의 세 개는 이 좌우 사이 간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가로폭이 똑같을 경우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버튼이 똑같습니다. 개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달라지지만, 다시요. 간격을 이 사이를 조금 더 좁게 하겠다. 그럼 얘를 일부러 이렇게 겹쳐요. 겹친 다음에 선택해서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사이 간격이 동일해진다. 자, 아래쪽에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립니다. 잠깐, 이 정도면 될까? 다를까 아니면 좋겠네. 약간 줄이는 거 정도야 뭐 상관이 없을 테니까 이 정도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얘를 만약에 EPT로 설정했다 그럼 이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각형은 조금 더 크게, 요 사이 간격을 조금 더 떨어뜨리면 되겠죠. 선택해서 Align to에 셀렉션일 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높이는 살짝 아래쪽으로, 사이 간격 폭은 조금 더 줄인다 그러면 얘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세 개 선택해서 Align to에 셀렉션일 때 첫 번째 버튼, 요 간격은 요 지금 그린 완성된 결과에 맞춰 갖고 간격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세 개 개체를 그룹핑 시킨 다음에 요 그룹 개체와 밑에 있는 요 개체를 삼각형 빼고요,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왼쪽으로 옮겨졌으니까 요 삼각형은 왼쪽으로 살짝 옮겨져야 되겠죠. 너무 많이 옮겨졌는데. 자, 전체를 선택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합쳐진다. 색깔은 오브젝트에 패스에 이제 완전히 마무리했다, 더 이상 굵기 조절을 안 한다라는 가정입니다. 굵기 조절을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면으로 바꿀 수 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 자, 그러면 크기를 조절해도 요 사이사이의 간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크기를 조절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 위치는 적당히 배치하고요, 색깔 바꿔주고, 면 색깔입니다. 선 색깔 없고 면 색깔. 자, 아트보드는 윈도우의 전체 화면에 보이게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아이콘 제작은 화살표 아랫방향을 향하는 화살표를 만드는데, 역시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폴리곤으로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색깔은 아트보드가 흰색이니까 구별되게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선색깔로. 자,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고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자, 위치는 그리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얘를 뭐 이메일이 이 정도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두 개체를 선택해서 align to가 셀렉션일 때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가운데 맞춤이 딱 되는 거죠. 모서리에서 Shift를 누르고 회전시키면 180도 거꾸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향하는 거죠. 크기는 이 원 안에 들어갈 걸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로 모서리에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합쳐 볼게요. 얘를 합치기. 자, 선의 굵기를 조절을 해 봅니다. 선의 굵기는 EPT. 자, 얘를 이제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색깔이 검은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위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린 다음에는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도 되겠죠.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왼쪽 개체와 크기를 적절하게 비교해 봅니다. 살짝 크게 해볼게요. 왼쪽이 확실히 작죠. 그래서 그 크기에 맞춰서 화살표의 크기를 줄일 건데 얘를 줄일 때 면으로 바꿔서 줄이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요게 선을 면으로 바꾸는 거다라는 거죠. 면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자. 세 번째 아이콘은요, 자, 화면을 좀 더 크게 컨트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용해서 화면 조절을 하시고, 자, 여기에 들어갈 개체를 아래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쉐이프 도구를 이용해서 폴리곤 삼각형을 그리고 색깔은 기본 색상의 선색으로 지정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바깥쪽에 그릴 거기 때문에 흰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하고요. 폴리곤 도구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아까 삼각형을 하나 화살표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군요. 크기는 적절하게 원 안에 들어갈 크기로 조절하고요. 굵기는 3pt. 자, 굵기는 3pt로 지정을 하고요. 삼각형의 모서리가 둥글게 지정이 되려면 이펙트 메뉴 중에 스타일라이즈 안에서 라운드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대화 상자 내에서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고 요 레이디어스 반지름의 값에 따라서 요 모서리의 곡률이 조절이 된다. 3 정도로 한다라고 했네요. 껐다 켰다. 자, 모서리의 곡률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펙트 처리한 결과물은 기존에 그렸던 패스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펙트로 처리된 선과 동일하게 패스를 만드시려면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눌러서 일반적인 패스로 전환을 시킵니다. 느낌표의 경우에는 사각형 두 개를 그려서 위쪽에 하나를 그리고요. 면의 색깔로 하겠습니다. 면색으로. 화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요. 아래쪽에도 사각형 하나 더 그립니다. 왼쪽에 먼저 그린 삼각형의 크기에 적절하게 맞게 크기는 조절하고요.
왼쪽 점을 선택해서 왼쪽 방향키를 한번, 오른쪽 점을 선택해서 오른쪽 방향키 한번. 자, 그리고 나서 다 그린 요 느낌표의 내용을 요 삼각형 안쪽으로 옮깁니다. 좀 큰가요?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요. 해당 개체를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가운데 사각형으로 두 개 그린 게 면이듯이 바깥쪽에 있는 요 선분도 면으로 바꾸겠습니다. 면으로 바꿀 때는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이용합니다. 다 그린 개체를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해당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원 위에 올리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바꿉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을 보고 위쪽 개체, 이미 그린 개체와 비교를 해서 적절한 크기로 조정을 합니다. 줄이거나 늘려주시면 되겠죠.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을 한번 봅니다. 네 번째 아이콘인 요 전구 디자인을 해본다면, 전구는 여기 기회 부분에 들어갑니다.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전구를 그려볼게요. 요 원 크기에 들어갈 만큼 아래쪽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을 이용해서, 역시 색깔은 선색깔입니다. 연 색깔은 없애고 선색깔로 임의 색상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선색깔 원을 하나 그립니다. 요 원은 요 지금 위쪽 여기에 들어갈 걸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또 하나의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체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Align to의 셀렉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정확하게 중간에 가운데 맞춰지겠죠. 수직으로 딱 가운데 맞춰주고, 전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합치기를 합니다. 패스파인더의 첫 번째 버튼이 합치기 버튼, 눌러서 합치기 하고요. 이렇게 각이진 부분, 이런 각진 부분들을 둥글둥글 만드는 기능을 이펙트로 부드럽게 처리를 합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라는 이 기능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고요. 둥근 정도를 어느 정도 봅니다. 3 정도 하면 맞네요. 오케이. 빈 곳을 클릭해 보면 이 정도 곡률이에요. 다시 개체를 선택하고 일반 패스로 전환을 하려면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누릅니다. 모서리 곡률 정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시려면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스무드 도구를 이용해서 왼쪽 모서리 부분을 살짝, 오른쪽 부분을 살짝 해서 곡률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곡률 왼쪽 오른쪽을 살짝 드래그를 해서 곡률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전구의 아래쪽 부분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해서
둥근 각도는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아래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둥근 정도를 조절을 하고, 기존에 그린 둥근 사각형을 화면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기존에 그린 둥근 사각형을 복사해서 Alt 드래그로 아래쪽에 하나 더 복사합니다. 전구의 필라멘트 부분은 펜 툴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해서 아래쪽을 한번 클릭하고 위쪽을 한번 클릭하고요. 드래그를 한번 해주고 한 바퀴 돌리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드래그 해주고 한 바퀴 돌려서 밑으로 내려오고 아래쪽을 클릭해서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클릭했던 점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기존에 보이는 부분은 이 둥근 사각형 부분에 면 색깔을 칠해서, 면 색깔은 이 원의 색상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지정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두 개의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클릭, 면의 색깔을 아이드로퍼로 색을 추출합니다. 선 색깔 부분은 지금은 임의 색상 검은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필라멘트 부분이 보이는 이유는 해당 개체를 우리가 먼저 그렸기 때문에 나중 그린 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둥근 사각형 부분을 위로 올립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Bring to Front를 누르시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hift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위로 올리시면 감춰지는 거죠. 선의 굵기는요, 요 전구 바깥쪽 외곽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 굵기는 EPT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굵게. 자, 마지막으로 빛나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전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색깔은 면 색깔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 도구를 선택하고 회전의 중심점을 바꾸기 위해서 전구의 중심을 Alt 클릭합니다. 각도는 45도 또는 마이너스 45도로 지정하고요. 왼쪽 하단에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제합니다. 반복 회전시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어게인 컨트롤 D를 여러 번 누릅니다.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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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불필요한 사각형 하나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은 삭제합니다. 자, 지금 그린 회전시킨 사각형을 Shift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그룹을 누르거나 또는 Ctrl G 눌러서 그룹핑 하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히 조절을 해서 축소시키고요. 위치는 방향키 또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치 조정을 하겠습니다. 선을 면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깥쪽 부분은 면으로 만들었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제일 처음에 만든 전구 외곽 부분은 지금 선이죠. 자, 얘는 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멘트 요것도 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구 바깥쪽 외형 부분하고 이 필라멘트 부분을 선택을 해서 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예요. 자,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크기는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크기를 좀 줄이고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줄이고요. 그리고 색깔은 흰 색깔로 바꿔볼게요. 둥근 사각형은 선 색깔을 흰색, 나머지는 둥근 사각형 빼고 나머지 부분은 면 색깔이 흰색. 둥근 사각형은 면 색깔과 선 색깔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둥근 사각형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면입니다.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적당히 화면을 크게 해서 아이콘의 크기가 적절히 유사한 크기로 또 원 안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내용을 봅니다.